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건데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이거를 다 열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다들 이거 열어보시고 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얘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코드펜을 이용해서 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면 아,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같은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를 딱 열자마자 선택되어 있는 애들 있죠. 여기 플렉스 디렉션에는 로우고, 플렉스 랩에는 노우 랩이고, 얼라인 아이템스는 스트레치고,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플렉스 스타트고, 이런 게 있죠. 얘네들이 기본 값이에요. 이 주황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 누르면 어차피 주황색 옮겨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애들, 얘네가 기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운데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눌 겁니다. 양쪽을 이렇게랑 이렇게. 이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그 자식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어서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그 자식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준 태그한테 주는 스타일 속성들, 그게 이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우리가 아까 따로따로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게 이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perties for the Flex Container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플렉스라는 속성을 줘서 내 자식들을 한 번에 컨트롤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Properties for the Flex Items라고 했죠. 그 플렉스 아이템들한테 직접 줘야 되는 속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볼 건데,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면서 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로우 리버스를 눌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오른쪽에 붙었어요. 그리고 이거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플롯 라이트. 그렇죠? 순서가 아예 바뀌었으니까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컬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한 줄을 혼자 쓰죠. 줄바꿈을 해버렸어요. 원래 얘 줄바꿈 안 한다 그랬는데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컬럼 리버스는 뭐겠어요? 밑에서부터 1, 2, 3, 4, 5.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줬을 때 붙여버리면서 위로 올렸던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기 때문에. 근데 컬럼을 준다면 일반 블록 요소들처럼도 쓸 수가 있겠죠. 줄바꿈을 해버리는 거니까.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줄바꿈에 대한 개념은 얘 때문에 다시 컨트롤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영역이 작아요. 좀 작은데 얘네들이 한 줄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랩을 주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런 여백 같은 거 필요 없고 다 붙어버리죠. 그리고 랩 리버스다. 반대로. 자, 근데 1, 2, 3, 4, 5로 나오던 게 1, 2, 3, 4, 5로 나왔고요. 리버스를 줬더니 1, 2, 3, 4, 5가 되었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 이건 우리가 해봤죠? 플렉스 스타트 위로 붙여, 플렉스 엔드 아래로 붙여, 센터 가운데 정렬, 스트레치는 늘어나. 근데 이 베이스라인은 잘 보시면은 센터랑 유사하죠? 근데 약간 다르죠? 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자, 센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딱 절반을 갈라놓고 컨텐츠까지도 수직 정렬이 되게끔 해줘요. 근데 베이스라인은요, 절반을 딱 갈라놓고 그 위에 컨텐츠를 쌓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센터랑 베이스라인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얘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가운데 정렬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네? 3번이 왜 위로 안 올라간다고요? 네. 아, 얘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얘가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 그냥 다른 애들과 똑같은 건데, 그냥 크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s, 이건 아까 다 해봤죠? end는 오른쪽으로, space between은 닿는 면끼리, center는 가운데, around는 안 닿는 면도 동일한 여백을 가지게 나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align content는요, 지금 우리가 flex, start, end, between, center, around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가로로만 정렬이 가능하죠. 그렇죠? 가로가 아닌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거, 온라인 아이템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시작, 끝, 가운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밖에 없어요. 이걸 세로로 가능하게 하는 게 얘네예요. 이것도 사실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엔드, 센터, 비트윈, 어라운드 이런 거. 스트레치는 그냥 똑같이 다 나눠 가지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컨테이너,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태그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속성들이었고, 자, 우측으로 넘어오면 이제 개개인의 플렉스 아이템들한테 줄 수 있는 속성인 건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스타트,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justify 컨텐츠한테, 아니다. 이거는 뭐 온라인 아이템스는 같이, 온라인 셀프는 따로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기본값이 오토입니다. 얘가 기본값이 오토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 그럼 얘는 일단 센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얘를 딱 골랐는데 뭔가 특정 기본값이 있다면 안 먹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토가 되는 겁니다. 오토는 개성을 부리지 않고 손을 놓는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 플렉스 프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이쪽에 있는 이 여백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지금 2번한테 줘볼까요? 몰빵. 여기 1한테도 1 주면 둘이 같이 나눠서. 근데 만약에 여기다 10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얘는 얼마씩 가진 거예요? 수치로 표현하자면 11분의 10만큼 가진 거고 11분의 1만큼 가진 겁니다. 이 11이라고 하는 얘는 여백을 나눈 거겠죠? 남아있는 여백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 슈링크, 이거는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본인이 갖고 있는 크기를 나눠줘요. 이것도 비율로 표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얘도 기본으로는 다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티가 잘 안 나잖아. 자, 얘한테 이렇게 다 줘볼게요. 비율이기 때문에 아까 10 줬을 때 혼자 10 들어가 있을 때는 얘가 좀 많이 작아졌죠. 근데 비율이니까 많이 안 작아지는 거예요. 얘네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눠 가지는 거를 얘가 다 몰빵 받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슈링크. 밑에 있는 플렉스 얘는 그냥 속성 3가지를 한 번에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베이시스라고 하는 퍼센트, 그로우, 슈링크, 이거를 그냥 플렉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지 말고 그냥 마진 같은 거 할 때 4개 한 번에 쓸 수 있죠. 그것처럼 얘도 그냥 띄어쓰기로 나눠서 한 번에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플렉스, 이름이 플렉스인 거고. 자, 그다음 오더, 아까 보여드렸죠? 자, 5번이 1번과 2번 사이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번과 2번 사이로, 그러면 1, 5, 2, 3, 4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많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얘한테 1 주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두고 여기서부터 2, 3, 4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여기 다 2가 들어가도 돼요. 2, 3, 4는 태어난 순서가 이대로니까. 그쵸? 5번만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겠죠? 1을 마이너스 1로 놓고 얘를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다 1 주면 똑같죠?
5번 한 칸 옆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그러니까 1, 2, 5, 3, 4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0으로 주고 얘를 1로 주고 얘네가 2, 2 들어가면 되는 거죠. 상대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만 써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얘를 활용한 메뉴 같은 걸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했었던 1차 메뉴랑 비슷하죠? 심지어 지금 2차, 3차 메뉴도 없어요. 1차 메뉴인데 가운데 있던 게 오른쪽 끝에 가 있을 뿐이고, 근데 얘는 이런 게 있어요. 화면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끝에 있던 게 화면이 줄어드니까 균등하게 나눠가졌죠. 그리고 더 줄여볼게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것도 반응형의 일종이에요. 화면이 작아지고 커지고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응형입니다. 이런 거를 해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그냥 같이 할 거고요. 자, 일단 얘는 메뉴 박스가 딱히 필요하진 않긴 한데 우리가 하던 구조가 있으니까 그냥 얘도 만들어 버리죠. 메뉴 박스 하나 만들고요. 젠코딩으로 한번 해봅시다. ul, li 4개. 그리고 a를 가질 건데 href는 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 열어 드릴게요. 정답 예시 home about product contact home about product contact 이렇게. 자, 필요한 건 이제 끝났죠. 태그 건드릴 거 있나요 이제? 태그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끝.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올려버립니다. 자, body ul li 노멀라이즈부터 해주면 되겠죠? 마진 0에 패딩 0에 리스트 스타일 non A도 노멀라이즈 해줘야 돼요. 컬러 inherit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 자, 노멀라이즈를 다 했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얘 만들 때도 내비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어요. 내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비한테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게 텍스트 온라인 센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정렬이 애초에 아니었잖아요. 예시가.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UL이 메뉴 자체가 최소화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럼 UL은 애초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최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텍스트 온라인 라이트 줘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플렉스라는 걸 써볼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카이 블루 줘보겠습니다. 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할게요. 자, 어쨌든 컬러를 줬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아니다, 스카이 블루가 아니라 딥 스카이 블루. 왜냐면 좀 더 진해질 거니까. 오케이, 이 색이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원래 해보던 방식대로 하자면은 얘를 라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을 골라서 얘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플렉스 쓸 거라고 했어요. 자, 플렉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금?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돼요? 지금 메뉴 아이템들인 li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li의 부모인 ul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뭐 써줘야 되죠? 뭐 써줘야 되죠? justify 컨텐츠 플렉스 end. 그럼 오른쪽 끝으로 갈 거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li한테 뭐 딱히 줄 거 있나요? 우리 어차피 a태그한테 사이즈 늘릴 패딩 줘서 사이즈 늘릴 거 아니까. 그럼 얘는 원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만 있었는데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플렉스가 대체를 했으니 필요가 없겠죠? 얘는 그냥 바로 텍스트까지 가보자.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럼 얘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주고 패딩을 한 20픽셀? 너무 큰가? 15?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가 좀 두껍죠? 이런 거 주고. 그리고 글자 색이 화이트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얼추 비슷해졌죠? 그리고 이제 호버 처리. li의 호버.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거는 그냥 가져올게요. 색을. 호버 어딨니? 호버 했을 때 여기 있다. 색깔 좀 가져올게요. 아이고 저장 눌렀네. 자, 그러면 호버 했을 때 색깔 입혀졌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또 소개를 드릴 건데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얘네들을 한번 봐보세요. 잘 식별이 되진 않겠지만 유심히 잘 보시면 폰트가 약간 다르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좀 티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U 같은 거 좀 티가 나죠? 살짝. 그러니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컨택트의 소문자 A 같은 거 이거 폰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폰트도 디자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폰트 적용하는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페이지에 이런 걸 또 하나 열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노멀라이즈 직접 타이핑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좀 익혀볼 거고요. 그리고 폰트 적용하는 것 같은 것도 다 해볼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이런 게 하나 나왔을 겁니다. HTML 링크, jQuery 노멀라이즈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누르고 들어가면 자, HTML 태그 쪽에 뭔가 막 쓰여 있고요. 그럼 CSS가 잔뜩 있어요. 좀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 구글 폰트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 그리고 올라가서 내 HTML 최상단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진짜 폰트를 불러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나 해준 거고요. 자, 이 불러온 폰트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얘네들한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더 해야 됩니다. CSS 쪽에 있는 최상단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HTML을 골라서 뭔가 줘놓은 게 있는데 얘를 CSS 최상단에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럼 폰트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여러분 잠깐 화면 보세요. 이거 바뀌죠? 폰트가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용한 폰트는 노토산스 KR이라고 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폰트로 많이 쓰는 특별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웹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폰트 중에 하나인데, 한글은 노토산스 KR이고요. 로보토는 영어예요. 이렇게 폰트가 있는 건데 이 둘을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런 눈노라는 사이트 같은 데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골라서 가져와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폰트 많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찾아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으니까 돈 주고 쓰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 하나 골랐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런 거 써있죠? 복사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소 어디 있어? 주소가 왜 안 보여? 잠깐만요. 이거 말고 딴 걸로 합시다. 저것도 뭐 찾아낼 수 있긴 한데 뭐가 있지?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거 저작권 예민하다. 폰트요? 네. 무료로 제공되는 애들은 저작권 괜찮아요. 무료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유료는 안 돼요. 유료는 저작권이 있죠. 막 갖다 못 써요. 근데 어차피 결제 안 하면 못 써요. 네. 근데 요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죠. 아무튼 폰트를 우리가 원하는 걸 골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적용이 됐으니까 이제 요거 처리만 하면 되죠. 화면 줄어들었을 때 모습 바뀌는 거. 지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게 별거 없어요. CSS에다가 미디어라고 하는 태그를 달 수 있어요. 어노테이션을. 그리고 여기에 max width라고 하는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max width 무슨 의미일까요? 최대 너비겠죠. 최대 너비가 맞습니다. 그럼 얘한테 지금 아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최대 너비 800, 그럼 800을 800까지는 지금 이 스타일을 적용해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justify content한테 space around, 그럼 우리가 지금 최대 너비를 지정을 해놓고 이 최대 너비일 때는 이런 걸 해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800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얘가 먹어요. 얘가 동작을 해요. 근데 80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픽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802픽셀. 이걸 잘 보면서 800까지 이 상태예요. 801만 돼도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더 줄어들었을 때 또 비슷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맥스를 600 정도로 잡아주고, justify를 이제 justify content 이거 말고 flex direction 얘를 컬럼으로, 이래야 줄바꿈을 해버릴 거니까. 네, 잘 안 보여서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이를 컬럼으로 바꿔주면은 최대 600까지는 컬럼 상태를 유지할 건데, 컬럼은 어떤 상태였어요? 줄바꿈을 해서 한 줄을 혼자 쓰는 상태. 얘네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600보다 작아서 바로 적용된 거예요. 근데 600보다만 커지면 지금 598, 9, 600 이렇게 되는 거죠. 800보다 더 커지면 797, 8,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픽셀 보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 모양이 아니었죠.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거? 줄어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었네요. 그럼 가운데 정렬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의 음영이 들어간 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선 처리만 해주면 끝.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근데 지금 선 처리랑 그런 가운데 정렬이랑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주면 돼요. 지금 커서 깜빡이고 있네. 안 되죠. 600 이하일 때만 들어가야 되는 속성이니까 여기 안에서 처리를 해야죠. 여기다가 한번 주워봅시다. 일단은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죠.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고요. 그리고 얘를 배경색을 잠깐만 씌워볼게요. 영역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보더 같은 거 줄 때요, 그냥 이렇게 주면은 위아래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보더 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만 주겠어요, 선을? 위에만 주는 거죠. 보더 바텀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만 줘요? 아래만 주겠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보더 탑한테 1픽셀 솔리드, 약간 어두운 음영을 만들 거니까 RGB A를 쓰죠. 그래서 255, 255, 255 이러면 검은색인데 여기다 투명도를, 아니지, 얘는 하얀색인데, 아니 하얀색? 255, 255. 255는 하얀색이죠? 헷갈리네. 보면 되죠. 하얀색입니다. 255. 하얀색인데 투명도를 살짝 줘서 음영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보더 바텀 얘한테도 1픽셀 솔리드, 근데 얘한테는 0, 0, 0, 0.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보더 선이 탑과 바텀을 주면은 맨 위에랑 맨 아래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이 사이는 두 선이 만날 거잖아요. 만났을 때 이 하얀색의 투명도가 들어간 것과 검은색의 투명도가 들어간 것, 이게 적절히 섞여 맞물리면서 약간의 음영 효과가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얘만 좀 뺄까요? 얘한테 얘네들은 어차피 형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TH 차일드를 고를 거면 여기서부터 골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써보죠. 우리 이거는 안 써봤으니까 라스트 오브 타입. 이거 타입 중에 막내죠? 같은 타입 중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라스트 차일드나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걔한테 있는 자식으로 있는 A 누구예요 여기서? 컨택트겠죠? 막내를 고른 거니까 막내가 갖고 있는 자식의 A. 그러면 컨택트 골라놓고 얘한테만 보더 바텀을 논으로 빼겠다. 밑에 지금 사라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끝난 거죠. 이거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 메뉴 조금 두껍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얼추 똑같죠? 이렇게 플렉스를 활용해서 이제 플렉스를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이런 미디어 태그 같은 것도 배워보는 거고, 같이 접목시킨 문제였습니다. 폰트 적용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둘이 필요가 없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필요할 거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폰트 같은 거 만약에 적용하고 싶다, 그럼 얘 위에다 하나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폰트를 불러왔으면은 얘까지 있어야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노멀라이즈가 다 써있어요. 이 라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빼셔도 되고,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고, 근데 우린 이것만 넣어놓으면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명이 다 정해져 있죠. 지금 이거 지금 클래스 뭐 주면은 얘가 먹어요? 태그한테 클래스로 블락 주면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클래스명으로 다 정해 놓은 거니까 점 블락이면 블락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찾아갈 거잖아요.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스타일 속성들을. 그러면 이름이 블럭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 직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사님들끼리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엔 이거 써요. 저런 거 실제로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다 써요.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요런 데 있는 플렉스, 그냥 이런 클래스 주면 알아서 이 속성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플렉스 박스니까 여기다 검색을 해볼까요? 플렉스 검색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justify 여기도 있죠. justify start라는 클래스를 주면 컨텐츠가 플렉스 start라는 속성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 라이브러리 적용시켜 놓고 이런 클래스 이름만 뚝뚝뚝 넣어주면 우리 CSS 안 써도 돼요. 얘가 알아서 속성 부여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얘를 쓰진 않을 거고, 제가 여기 제공해드렸던 여기 있는 거, 이 친구들을 싹 복사해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곳에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이 라이브러리들은 클래스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태그한테 클래스 안 주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노멀라이즈 할 필요도 없고요. 폰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쓰기만 하면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몇 번만 해보고 뭐 있는지 대충 감 좀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작업 속도가 조금 가장 못해서 한 5배 빨라져요. 그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여기 웬간한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커스텀 부분에 이 고정형 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서 이 커스텀은 제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클래스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클래스 명을 주지만 않으면 얘네 안 먹을 거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방해는 안 돼요. 근데 거슬리시면 그냥 제거하셔도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문제는 저 라이브러리를 적극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